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루안스크. 전선에 투입된 8명의 북한 장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세이디TV입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현실이 되었는데요. 가슴 아픈 젊은 북한 병사들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키이프의 한 임시 뉴스룸. 영국 출신 기자 제시카는 중국인 용병이 올린 SNS 게시물을 읽고 있었습니다. 촉촉이 젖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카메라맨 안드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투 경험 많은 장교들이 하루 만에 전원 실종이라니. 제시카는 용병이 올린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인물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체격은 왜소했고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자세로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은 진짜 장교가 아닐지도 몰라요. 취재를 위해 루안스크로 향하는 길, 봉고차는 폭격으로 패인 도로를 조심스레 통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해바라기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검문소에서 한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차 안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들을 일부러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았어요. 그때 제시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북한 장교들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만납시다. 안드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 특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8명의 실종된 영혼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라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르샤바행 티켓을 예약하세요. 제시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이른 아침 카페 그린게이트 낡은 벽돌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망명자들의 은밀한 만남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제시카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초록색 차양 아래서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수영입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감시받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수영은 낡은 가죽 가방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교복을 입은 10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왼쪽이 저예요. 그리고 옆이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호예요. 루안스크에서 실종된 장교 중 한 명이에요. 제시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에서 군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광호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가난했지만 늘 웃음이 많았죠. 수영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지만 다행히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BTS 노래를 따라춘 여동생 때문이었어요. 수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단순한 춤이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날 야간 근무 중이던 광호만 빼고요. 제시카는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2가지. 가족을 따라 수용소에 가거나 러시아 파병을 자원하거나. 사흘 만에 소위가 됐어요. 훈련도 경험도 없이 그저 총 쏘는 법만 배우고 전선으로 보내졌죠. 수영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광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누나, 나는 괜찮아요. 다만 우리 정화, 걔가 좋아하던 BTS처럼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카페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맺힌 빗방울처럼 수영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광호는 진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했던 22이 평범한 청년이었을 뿐이에요. 제시카는 취재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루안스크에서 사라진 8명의 장교들이 왜 그토록 서툴러 보였는지를. 모스크바 교회의 한 창고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수천 발의 포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탄에 새겨진 한글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새벽녘 위성이 포착한 이 모습은 곧 제시카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위 미로슬라브가 제시카에게 폴더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요. 비밀리에 촬영된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한밤중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군복을 입었지만 걸음걸이는 어색했습니다. 지난달에만 15,000명이 넘는 북한 인력이 들어왔어요. 미로슬라브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푸틴은 병력이 절실했고 김정은은 이를 완벽한 기회로 봤죠. 거래는 단순했습니다. 북한은 포탄과 인력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석유와 군사 기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시카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 군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미로슬라브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정치범, 가족들이에요. 정예부대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요. 미로슬라브는 급하게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만이 아니라 나의 목숨도 걸린 일입니다. 며칠 뒤 제시카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이 보낸 무기들 중 상당수가 불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공장에서 급하게 생산된 포탄들은 종종 폭발하지 않았고 때로는 발사 과정에서 아군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한 러시아 장교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북한제 무기는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무기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북한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를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더 많은 무기와 인력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미로슬라브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제시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키이프의 하늘은 여전히 폭격의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두 독재자의 거래 속에서 수많은 무명의 영혼들이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봐요. 맛있겠죠? 수영은 광호의 마지막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허름한 기숙사에서 맨밥에 김치를 먹는 20살의 청년. 그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특선 메뉴는 평양식 김치 리조또입니다. 세계적인 셰프 강호가 직접 선보이는. 영상 속 그의 익살스러운 몸짓에 주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시카는 광호의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수학 공식들 사이사이에 그의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분을 설명할 때는 실생활의 예시를 들어야지.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날만 아니었다면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3년 어느 가을날 평양의 한 아파트. 정화는 방 안에서 BTS의 춤을 따라 추고 있었습니다. 옆집 언니한테 몰래 받은 USB였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불순분자 제보가 들어왔다. 그날 밤 정화는 부모님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광호에게 남겨진 건 텅 빈 집과 정화에 구겨진 수학 노트뿐이었습니다. 국가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 당국자들은 광호에게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행 열차를 타는 순간 그의 가족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게 광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수영이 구겨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난 괜찮아요. 어제는 장교 훈련이라고 총 쏘는 법을 배웠어요. 손이 떨려서 관역을 하나도 못 맞췄는데 그래도 내일이면 소일하네요. 웃기죠? 정화한테 미안해요. 그 애 못 지켜줬잖아요. 나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생에는 우리 정화가 좋아하는 BTS처럼 자유롭게 춤추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틀 뒤 광호는 루안스크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셰프 흉내를 내던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낡은 러시아제 군복을 입은 채 푸른 새벽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수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광호가 적군 저격수에게 발각됐대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웃고 있었대요. 마치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것처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BTS의 버터 멜로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양의 새벽. 달력에는 하나둘 X자가 그어져 갑니다. 오늘도 한 어머니가 아들의 군복을 꺼내 빗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매일 같은 말을 되뇌입니다. 군복에 새겨진 이름표 박민호 소위. 하지만 그 옷의 주인은 이미 루안스크 전선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민호가 이번엔 영웅이 됐다더라. 옆집 최씨 아저씨의 말에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 한 장이 없을까요? 제시카는 평양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를 담은 위성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영이 찍어보낸 사진에는 젊은이들이 사라진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건 말이에요. 한 현지 주민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장례식도 없고 유품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영웅이 되었다는 통지서 한 장뿐이죠. 어느 날 밤 SNS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촛불을 든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아들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30초 만에 삭제됐어요. 수영이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천 명이 봤대요. 진실은 숨길 수 없나 봐요. 당국의 감시는 날로 강화됐습니다. 전사자 가족들의 집 앞에는 늘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고 그들의 통화는 도청됐습니다. 심지어 장례식도 금지됐습니다. 어제는 김민수 어머니가 실종됐어요. 한 주민의 제보였습니다. 아들 사진을 들고 청사 앞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어머니들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창가에 흰 손수건을 걸었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아들에게 신호를 보내듯이. 이상하게도 흰 손수건이 걸린 창문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영의 마지막 전원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같은가 봐요. 평양의 밤하늘에는 달이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손수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돌아오지 못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의 침묵의 외침이 저 달빛처럼 차갑고 슬프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루안스크 외곽의 숲. 포탄 소리와 함께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마. 러시아 순찰병의 손전등이 어둠을 가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첫 타령은 우연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보호소에서 만난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간 전투 중 포탄이 떨어졌고 그 혼란 속에서 그냥 뛰었죠. 제시카는 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평양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친척의 탈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장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부대라고 불렀어요. 그의 손에는 아직도 총을 쥐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방에 투입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맨 앞이었죠. 야간 작전 중 벌어지는 타령은 마치 숨바꼭질 같았습니다. 어둠과 포연을 이용해 순찰을 피하고 총성이 울릴 때마다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달빛이었어요. 또 다른 탈출자의 증언입니다. 달이 밝으면 그림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린 달을 죽음의 등불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엔 3명이 잡혔어요. 우크라이나 정보원의 보고였습니다. 러시아군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걸 봤대요. 근데 그들이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시카는 의아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탈출에 성공한 병사가 답했습니다. 차라리 서서 죽기를 택한 거예요.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죽음을 택한 거죠. 새벽녘 또 다른 탈영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5명. 그들은 전투 중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투항했다고 합니다.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제시카가 보호소의 탈출병에게 물었습니다. 춤추고 싶어요. 그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우리 동생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여기선 춤춰도 죽지 않는다고. 밤이 깊어갑니다. 어디선가 포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또 다른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방송실. 새벽 3시 한 여성이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친애하는 전우들에게 수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의 북한식 억양이 전파를 타고 루안스크 전선을 향해 날아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네, 당신입니다. 총을 들고 있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관제실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러시아군 통제선 내 북한군 주둔지 확인. 방송 전파 양호. 어머니의 군복 빗질이 아직도 매일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수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갑자기 통신 장비가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누군가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들리나요? 떨리는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린 그저 살고 싶습니다. 방송실이 순간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이런 직접 응답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들립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영이 감정을 누르며 대답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는 그때 갑자기 통신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연결은 이루어졌습니다. 24시간 한라인 상담실. 한국어와 북한 방언이 가능한 상담원들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벽에는 대형 지도가 걸려 있고 매일 새로운 탈출 경로가 업데이트됩니다. 어제는 3명이 연락 왔습니다. 상담원 김주희가 보고합니다. 한 명은 평양 출신 의대생이었더군요.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면서 울더라고요. 새벽 방송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K-팝 음악을, 때로는 고향 이야기를. 그리고 매일 밤 안전한 탈출 경로를 암호화해 전합니다. 이게 먹히긴 할까요?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벌써 먹히고 있어요. 수영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탈출에 성공한 이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은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자유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영이 마이크를 잡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택할 권리는 있어야 하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작은 방송실에서 또 하나의 희망이 전파를 타고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10분 전입니다. 뉴욕의 UN 본부. 정장 차림의 외교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됩니다. 북한 장교들이 전선으로 끌려가는 모습. 이건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미국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건 현대판 노예무역입니다. 그때 러시아 대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전부 조작된 영상입니다. 우리는 조작이라고요?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누군가가 태블릿을 들어 보입니다. 방금 전송된 새로운 영상. 북한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하는 순간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NATO 본부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 정보 분석관이 보고합니다. 러시아가 이토록 허술한 병력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의미죠. 도쿄의 한 기자회견장. 우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총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온 정보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의 성명이 이어집니다. 저들은 강제징용된 민간인입니다. 이건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당국자의 사적인 코멘트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엔 선을 넘었군. 세계 각국의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푸틴도 곤란해하고 있답니다. 러시아 정보원의 극비 전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병사들이 올 줄은 몰랐다고. 게다가 저들의 탈출이 이어지면서 전선이 더 혼란스러워졌거든요.
밤이 되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손팻말을 든 시민들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거죠. 바르샤바의 작은 아파트. 새벽 3시 수영의 노트북 화면이 파란빛을 내뿜습니다. 또 한 명이 연락해 왔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평양 음대생이래요. 바이올린을 전공했대요. 갑자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긴급. 다음 주 평양예술대 학생 30명 이상이 러시아로 이동 예정. 문화교류단이라고 속이고 있음. 서둘러야 해요. 수영은 즉시 우크라이나 당국에 연락합니다. 이번엔 예술대 학생들이에요. 연주회를 간다고 속여서. 그때 노트북 화면이 깜빡입니다. 누군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수영은 담담하게 백업 서버로 전환합니다. 5년간의 정보망 구축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새벽 4시 그녀의 전화가 울립니다. 언니, 저 정화예요. 떨리는 목소리. BTS 춤을 췄다가 수용소로 끌려갔던 광호의 여동생입니다. 정화야. 수영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탈출했어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방법대로요. 정화의 목소리가 흐려집니다. 근데 언니, 우리 오빠 소식은요? 수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빠는 네가 자유롭게 춤추길 바랐어.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넌 해냈어, 정화야. 아침이 밝아오자 수영의 네트워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평양의 어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수영이 제시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대요. 아들의 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온다고.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시카 씨, 저 이제 좀 무서워요. 하지만 제시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죠. 예, 할머니 말씀처럼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이면 결국 무너진다고 하셨거든요. 수영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모래알이 되어야 해요. 노트북 화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뜹니다. 원산에서 새로운 그룹이 움직입니다. 도와주세요. 수영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모스크바 한 병원의 CCTV. 제대로 된 겨울옷도 없이 전장에 투입되었던 북한 병사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가 나왔습니다. 자유를 선물해주세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제시카는 마지막 취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장교들이 기차에서 내립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렵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매일 밤 라디오가 울립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수영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바르샤바의 작은 카페. 탈출에 성공한 정화가 조심스레 음악을 틀었습니다. BTS의 스프링데이가 흘러나옵니다. 오빠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들을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한방송실. 우리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어 상담원이 또 다른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용기를. 런던 BBC 본사. 제시카의 마지막 리포트가 방송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형제였으며 친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꿈이 있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잊어선 안 됩니다. 평양의 어느 골목길. 한 어머니가 조용히 흰 손수건을 창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창가에도 또 다른 손수건이 걸립니다. 진실은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